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을 더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사칙연산이라고 알고 있고 모든 수학에서 연산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입니다. 확률에서는 덧셈이랑 곱셈을 주로 배우고요. 덧셈 정리 그리고 뒤에 이제 곱셈에 대해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그냥 숫자를 더할 때랑 확률에서 더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합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집합에서 덧셈을 배울 때 그냥 무조건 더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덧셈을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여기서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줬습니다. 확률은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설명을 하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툴을 이용해서 가르칩니다. 여기를 원소가 아니라 공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표현해 보면 이 전체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가령 A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역, 니은이라고 표현하고 B라는 것은 니은, 디귿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B의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리을이다 이렇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와 B의 교집합은 니은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시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기역, 니은, 디귿이 돼야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는 기역, 니은이고 B는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이 중복이죠. 그래서 니은을 한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뭐 한 가지 알면 좋은 것은 이렇게 여집합을 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이 친구는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집합은 니은인데 니은의 여집합이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죠. 자, A의 여집합은 디귿, 리을이고요. A가 기역, 니은이니까 B의 여집합은 기역, 니은이죠. 둘을 합쳤으니까 죄송합니다. B 여집합은 기역, 리을, 기역, 디귿, 리을로 서로 같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고요. 이런 결론은 미리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녀석에 여집합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쓸 줄 아셔야 되고 또 이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줄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툴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 뭐 추가로 외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앞에서 집합에서 했던 것에 확률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 확률의 의미는 전체 표본 공간의 넘버분의 A 합집합 B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각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반 사건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반 사건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곱사건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배반 사건의 뚜렷한 엄밀한 정의는 선생님 뭐라 했냐면 하나의 시행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시행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진짜 정의는 이게 굳이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곱사건이 공집합이다 하면 끝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개념이 안 생기려면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의 시행에서 두 사건의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독립사건을 배울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 다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행에서 두 사건의 관계가 서로 같이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우린 배반 사건이라 한다. 이게 왜 하나의 시행이 중요하냐면 가령 동전 던지기를 한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이 나오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배반 사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시행이 두 번 있게 되면 처음 던졌을 때는 앞면이 나오고 나중 던졌을 때는 뒷면이 나오면 앞면과 뒷면이 공존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시행이 두 번 이상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둘의 관계는 배반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행이 한 번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 면 절대 뒷면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둘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공집합이 되면서 여기까지만이 공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툴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여기는 기역, 니은, 여기는 니은, 디귿. 그러니까 니은 하나 빼줘야 돼 인데,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니은이 공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없어요 시당초. 그러니까 기역, 디귿이고 여기 기역, 디귿이 돼서 바로 둘이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빼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또 게임에서 강화를 하는데 강화에 성공할 확률이 10%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다. 그렇다는 건 실패할 확률이 10분의 9라는 거죠. 두 사건은 여사건의 관계죠. 그럼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성공할 확률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는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합에서 이 공식이 성립하죠.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확률로의 변화는 바로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눠주면 되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줘 버리면 이 친구가 바로 집합에서 확률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뭐 별다른 얘기 없죠. 그냥 A, B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A, B야. 알 수 없어.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줬고요. 자, 이제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는 집합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 이런 걸 집합으로 풀면 아주 간단한 게, 자, 이것은 A의 여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인 것, 이렇게 읽으라 했죠. 선생님은 이게 이면서로 읽으면 편하거든요. 이면서 A의 여집합이면서 B 여집합인 거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A의 여집합이면서 B 여집합인 건 리을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리을입니다. 얘는 기역 니은이고 얘는 니은 디귿이죠. 니은을 물어봤네요.
그럼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이 전체를 다 더해주면 1이라는 사실이죠. 확률에서는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합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이 10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 합집합 B가 10분의 7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은 이걸로 풀어주는 거겠죠. 자, 10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x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10분의 5로 바꾸면 x는 10분의 1이 돼야 정답 10분의 7을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0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건 선생님 뭐 다 풀어드릴 수 있죠. 네.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다 풀어버릴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석적인 풀이는 해설을 보시고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툴을 활용하면 좀 쉽다라는 거죠.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고 얘는 기역 니은인데 얘가 니은 디귿의 2배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때 니은 디귿을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니은 하나 이렇게 슥슥 지우면 기역은 이제 니은 더하기 디귿 디귿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조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공식으로도 풀 수 있죠. 공식으로도. 근데 이제 이걸 풀 때 중요한 점은 여기 배반 사건이란 걸 꼭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교집합이 0이다. 그러니까 니은이 0이다. 여기서 니은을 이렇게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역은 2 이렇게 되고 기역 더하기 디귿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기역에 대입을 해주면 3 디귿은 4분의 3이다. 디귿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결국 다 풀고 있네요. 그냥 식을 써라. 4분의 3은 A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런 다음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바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러네요. 이 경우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가 아닌 것이 10분의 7이다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풀 때는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채롭게 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린다. 얘도 정석으로 풀어보면은 얘가 10분의 3이란 걸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줬고 이거 줬으니까 조각 하나.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PA를 2분의 1이라고 준 거고 이거 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여집합의 P가 되니까 PA 교집합 P는 6분의 1이다 해놓고 공식 쓰는 게 다 빠르네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으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시간 안에 빠르게 좀 찍어야 되니까 쭉쭉쭉 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만히 틀어놓고 보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물론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한 템포마다 멈추고 여러분이 다 소화하시고 공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진도 빼자 해서 막 들어놓고 나중에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택했던 것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남들이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텐츠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평소 다른 거 할 때는 두세 번 잔소리 하는 걸 한 번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여러분이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말을 좀 잘, 선생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제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문제에서 뭐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했죠. 확률 통계는 그냥 문제를 이렇게 생으로 얘만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을 진행시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부터서가 공부입니다. 확통에선. 자, 자연수가 1부터 20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대요. 20개가.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얘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죠. 이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확률 문제네요. 그런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고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리고가 아니죠. 또는 이거나로 해석하죠. 이거나. 그리고는 이면서, 얘는 합집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이 정해주셔야 돼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분명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를 사건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A 합집합 B를 구해줘,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공식을 이제 쓰기 위해서 A, PA, 그 다음에 PB를 다 따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PA는 전체분의 AA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전체는 20이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이런 이 정도는 세버려도 되겠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20개 중에 4의 배수는 4, 8, 12, 16, 20 5개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두 개를 더하면 이 친구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교집합을 한번 빼주셔야겠습니다. 교집합은 뭐예요? 또는이 아니라 이면서. 자, 교집합은 이면서라고 읽으세요. 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합집합은 이거나, 선생님은 이거나라고 읽는데 뭐 보통은 또는이라고 나오죠. and, or 이렇게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기호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선생님만 쓰는 거예요. 물론 수학에서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둘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12의 배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2의 배수는 자기 혼자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0분의 1이다. 계산해 주시면 답을 낼 수 있겠죠. 시험 문제는 앞에 필수 예제 6번스럽게도 나오는데 이러면 좀 더 복잡하게 나오고요. 보통은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석해서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특히 뭐 이렇게 4개의 숫자로 자연수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경우의 수 문제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4자릿수 이렇게 자연수 만든다 할 때 0을 조심하셔야죠.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부터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표본 공간,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만 구해보면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1, 4, 5 같은 애들이 올 수 있죠. 대표적으로 4가 오고 이런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아무나 와도 상관없죠. 나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가 4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4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0이 올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잘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때 덧셈 정리도 들어가고 덧셈 정리에다가 경우의 수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문제니까 시험에서 내기 아주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를 놓치면 틀리게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반 사건인 경우를 안 가르쳐 준다고 했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배반 사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시행에서 두 사건이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는 두 사건의 곱사건이 공집합일 때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멈추고 공부하고 오신 걸로 생각할게요.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총 9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자, 굿이네요. 모두 같은 3개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전형적인 배반 사건 문제네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같은 색을 내가 뽑아야 돼요.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해야죠. 케이스 분류. 그래서 첫 번째로 흰 공만 나오는 경우, 두 번째로 검은 공만 나오는 경우.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더해 줘야겠죠. 왜요? 둘은 뭐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흰 공이면서 검은 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 먼저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부터 구해놓으면 9C 2죠. 그래서 36, 9사 36이 될 것이고, 흰 공이 나오는 것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6개죠. 검은 공은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10개죠.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4C, 5C는. 그래서 2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둘은 배반 사건 관계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거야. 둘이 그냥 더해주면 돼. 이런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죠, 사실. 배반 사건에 익숙해 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교집합을 곱사건을 이렇게 제외해 줘야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우리에게 어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게 보편적인 거고 배반 사건인 게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 여사건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쉬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문제에서 딱 보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 라는 건 얘가 배반 사건으로 풀겠다는 거죠. 근데 배반 사건의 문제는 항상 여사건과 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케이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4는 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건이고요. 전체 사건 중에 1, 2, 3, 4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4만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녀석 3개를 다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사건으로 풀 때는 1에서 4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세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배반 사건으로 푸나 여사건으로 푸나 걸리는 시간이 똑같겠죠. 그래서 항상 뭐가 더 유리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선 배반 사건이 낫고 어느 상황에선 여사건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둘 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뭐가 이득인지 판단을 하자. 이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가령 뭐 1부터 10까지 수가 있는데 이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길 바래요. 그렇다는 건 나머지가 1인 경우랑 나머지가 2인 경우로 나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냥 나머지가 0인 즉 3의 배수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빼줘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이 후자가 더 금방 풀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걸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둘 다 풀 줄 아셔야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8-3번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1학년이 5명, 2학년이 6명인데요. 임의에 4명을 뽑아요, 동시에. 그러면은 11명 중에 지금 4명을 뽑는 거니까 11, 4 하는 게 바로 전체 표본 공간이겠네요. 근데 1학년 학생이 2학년보다 더 많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죠. 왜? 이거는 다 배반 사건이잖아요. 가령 4명 중에 1학년이 3명, 2학년이 1명일 것과 2명인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반 한 번만 뽑을 거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죠. 그럼 배반 사건 구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모든 케이스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1학년, 2학년.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명, 빵명,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빵명, 4명.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나요? 그렇죠?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죠. 이게 충분히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만약에 2학년이 3명이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빼야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보다 많은 경우는 이 2가지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배반 사건으로 푸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배반 사건으로 푸는 게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더 낫습니다.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되나요? 여사건으로 풀 수 있죠.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은 1학년이 2학년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를 빼줘야 돼요. 경우를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학년이 2학년보다 많을 때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으로 나눠서 보면 케이스 1번은 5명 중에 4명만 뽑죠. 1학년이 4명이니까 그러면 11C 4분의 5C 4가 되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계산을 결론만 빠르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은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11C 4가 있는 거예요. 2번은 1학년 3명을 뽑아야죠. 5C 3, 6학년 1명을 뽑아야겠죠. 6C 1. 그래서 이 친구도 결론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은 330분의 65가 되고 5로 약분하면 66분의 13이 나오죠. 그래서 66분의 13이 나오죠. 근데 여사건으로 풀었다는 건 같거나 적은 경우잖아요. 같거나 적은 경우는 이제 330분의 처음에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5C2 곱하기 6C2니까 15 이렇게 되죠. 더하기 적은 경우는 이제 330분의 1학년 1명 5C1 그 다음에 2학년 3명 6C3이죠. 6C3은 20 거기에 마지막으로 2학년만 4명 뽑히는 경우 330분의 6C4니까 6C2가 돼서 15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자 150 115 이렇게 해서 얘 또한 5로 나눠주면 66분의 30 23 그래서 66분의 53이 되죠. 잘 보시면 이렇게 구한 것을 1 빼기 66분의 53을 해야죠. 여사건이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어때요? 둘 다 풀 수 있죠? 뭐가 낫나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배반 사건으로 푸는 게 낫죠.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양각을 다 보시고 뭐가 더 이득일지 그때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사건의 확률. 얘도 사실 배반 사건 문제랑 똑같은데
요 사건으로 푸는 게 낫다, 이런 상황이겠죠. 보시면 흰 양말 4켤레, 빨간 셋, 서랍의 임의로 셋을 동시에 꺼냅니다. 앞의 상황이랑 똑같죠? 근데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총 3개니까 빨강이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빨강, 흰, 배반 사건 나누고 있습니다. 빨강, 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빨강도 되겠네요. 빨강. 이렇게 3개의 배반 사건으로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 켤레의 빨간 양말이 들어있다의 부정은 모두로 적어도 이제 한 켤레니까 이제 모두 다 뭐다? 흰 양말이다. 흰.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이래서 빼버리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게 바로 여사건입니다. 여기가 3번 해야 되고 여기 1번 해야 되고, 한 번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잘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한 번 하는 게 이득이니까 흰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7C3분의 흰은 4C1이죠. 4C3이니까 4C1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35분의 4가 나오니까 답은 1 빼기 35분의 4다. 35분의 31이 답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적어도라는 말이 여사건으로 푸는 힌트가 될 때가 많은데요. 절대 이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 무조건 여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적어도가 있는데 배반 사건이 빠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무지성 여사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항상 여사건, 여기 보시면 여사건을 이용한다 했지 여사건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가능하다. 왜냐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더 많이잖아요. 더 많이가 초과죠. 그러니까 뭐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과니까 여사건으로 풀 수 있죠. 저기서도. 그렇지만 배반 사건으로 푸는 게 나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가 나은지 생각해 가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배반 사건으로 전체를 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경우의 수를 나열할 줄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문제는 다 비슷하고요.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덧셈 정리에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는 건 다음과 같이 조금 식이, 이건 이제 쉽게 나온 거고 조금은 지저분하게 나올 거다. 얘보다 더 지저분하게 나와요, 수능은. 그때 이제 서로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정석대로도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죠. 아까 그거 다시 가져와. 이거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B는 여집합이니까 기억 리을이죠. 서로 배반 사건이야. 그날은 기억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공집합이네. 그러면 A는 B에 포함되어 있죠. 집합에서 배우면. 그래서 A는 니은이 맞고 B는 니은 디귿이다. 그래서 얘는 니은을 얘기하는 거고, A가 아니면서, A가 아닌 거니까 이건 디귿 리을이죠. B인 것 이면서 B인 것, 이건 디귿이죠. 디귿은 6분의 1. 그러니까 B의 값은 니은 더하기 디귿. 이거 두 개 더해주는 게 답. 그래서 답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수능에서는 툴을 이용하면 좀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법 없나요? 물론 있죠. 물론 정석대로 우리가 다 식을 사용해서 푸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 풀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해설 참고해 보시고. 하지만 원리를 잘 이해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언급을 했던 겁니다. 선생님 이제 조심스러운 이유는 선생님한테 집합을 배운 학생한테 이게 매우 쉽겠지만
선생님하고 집합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외계어일 수 있잖아요. 물론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딱 보고 이거 깨우치는 똑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죠. 계속 이제 확률 문제가 나오는데 껍데기만 확률이고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들이 숨어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묻는 것도 사실 집합 개념이 사용된 거예요. 집합. 그래서 여기서 집합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트렌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집합하고 연계될 수 있는 단원이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거 잘 안 풀린다 하면 쌤한테 질문하시면 집합 내용의 개념 설명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마무리되고요. 뒤에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곱셈에 대해서 배울 때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그 개념을 배우고 곱셈까지도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곱셈까지가 잘 정리가 되면 사실상 확률은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뭐고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시행까지 배우면 확률이 끝이 나고 통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